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시세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감정원과 KB, 주로 감정원께 공인된 기관으로서 많이 인용이 되죠. KB에서도 나왔고요. 저는 KB에서는 매매 심리지수, 그거를 제일 중요하시게 보거든요. KB는 아직도 오른데, 자, 그 데이터와 같이 제 실거래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이게 부제목이고요. 본 제목은 복덕방 사장님들 너무하시네. 감정원에서는 4주째 낙폭 확대에 심리도는 37.4 추락인데 아직도 오른다니 점점점 껄껄껄. 네, 어떤 내용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을 미리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고요. 밑에 이제 기사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실거래가 업데이트한 그래프를 보고, 그 다음에 주간 시세 중에 아직 내일 엑셀 데이터가 내일 발표되지만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심리도를 입력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폭락했어요. 심각해요. 자, 네이버 카페 C 파일로 올려놓고요. 먼저 기사를 먼저 볼게요. 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용산까지 상승세 멈춰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하락. 4주 연속 하락 뿐만 아니라 낙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서울 보세요. 서울이 0.01에서 0.02 갔다 지금 0.03이야. 낙폭이 보여. 낙폭 커지고라고 써있잖아요. 서울 낙폭 커지고. 제가 계속 이 얘기했죠. 왜냐면 저는 실거래가를 매일마다 짓게 하니까, 호가도 결국은 실거래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뭐 안 낮추고 있다가도 결국 낮춘다고. 실거래가가 워낙 많이 낮아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 볼게요. 뉴시스 기사입니다. 서울 집값 하락폭 더 커졌다. 금리 불안, 강북권 강타. 서울 서대문구는 뭐 2배로 떨어졌고요. 어쨌든 광명도 뭐 털썩 이렇게 됐네요. 여기 보시죠. 여기 좀 뭐 여기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도 까만색이 하루 한 주 올랐다가 보합했다가 지금 4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낙폭이 0.03이잖아요. 지난주는 0.02였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0.01이 2주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2, 이번 주에 마이너스 0.03. 낙폭이 커지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강남 4구도 꺾였다. 서울 아파트가 0.03% 하락. 매수세 실종. 네. 그 다음에 자, 요 기사는 방금 전까지는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도한 기사고요. 요 뉴시스 기사는 KB거든요. 주간 KB. KB도 어쨌든 전국은 하락했는데 서울은 0.02% 상승했대. 지금 전국 수도권 5대 강시 다 하락이거든요. 서울만 0.02% 상승했대. 계속. 이거 제가 볼 때 뻥카예요. 뻥카. 왜냐면 KB만큼은 이제 부동산원은 직원이 나가서 실거래가도 조사하고 호가도 조사하고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거 뺀다고. 근데 KB는 방식이, KB는 그냥 은행에서 담당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정부 위탁 기관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공인 기관으로 이제 이월이 됐죠. 근데 KB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아침 월요일 날 10시 정도에 전국에 아마 4,800개가 그럴 거예요. 협력업체로 지정된 공인 중개사 사장님들이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력하는 그 근거는 뭐냐? 자기가 호가를 받아놓은 것들을 기반으로 했고, 이 아파트는 이 정도 시세다. 이걸 입력하는 거거든. 근데 집주인들이 뻥까지는 집주인들이 되게 많아요. 팔 생각도 없이 올려놓은 가격이 많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인데 어떤 집주인이 막 13억, 15억 막 몇 명이 내놔봐. 그러면 평균 단가가 12억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부동산 하면 그걸 입력을 하는 거야. 그런데 KB는 그런 것도 검증 안 하고 그냥 맞겠거니 하고서 통계를 낸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실거래가는 작년 10월 달에 상투 쳤어요. 그리고 11, 12, 그 다음에 1, 2, 3, 4, 5, 6. 지금 8개월째 하락이거든요. 8개월째, 7개월째 하락이구나. 근데 아직도 상승 중이래. 그리고 전국은 또 하락이라 그러면서 이율 배반적인 게 제일 밑에 마지막에 기사, 항상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보거든요. 한편 이거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주 39.4보다 더 침체된 37.4를 기록했다.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아니 80, 70도 아니고 60에서 놀다가 지금 40도 깨져갖고, 근데 그것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오른다고?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봤을 때 매수자가 많냐 매도자가 많냐 그 분위기를 상중하로 아마 그냥 기침을 세게 했더니 머리가 핑 도네요. 목을 좀 갖다 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지? 뭐 하다 그랬죠?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시세 입력은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을 기준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뻥칸지 뭔지 뭐 그냥 입력해. 근데 지금 그 매수자가 맞냐 매도자가 맞냐 그거는 양심적으로 상중하 이렇게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는 지금 월세도 못 내게 생겼다니까. 매수자가 없어가지고 물건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폭락을 하고 있지. 근데 집주인들은요 거기 가격 안 나려. 왜?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은 낮추겠지. 근데 팔 생각도 없이 내놓은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 가격 안 낮춘다고. 그래서 저는 KB랑 부동산 114 이런 데서는 그 시세 있잖아요. 그거 조사해서 발표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그 집주인들이 내놓은 걸 그게 무슨 시세야. 그냥 아가리 호가 주둥이 호가 내놓은 거지. 그나마 부동산원은 객관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다고. 거기다가 실거래가도 같이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주연속 하락하고 실거래가는 계속 폭락하고 있다니까 지금. 저 매일 업데이트 하잖아요. 자, 이제 제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명목입니다. 명목.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그 대신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했기 때문에 되게 센 놈들만 모으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전수조사니까 그 중에는 나홀로 아파트 뭐 약간 그 중저가 아파트 약한 아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더 정확한 거예요. 저는 그 대신 그걸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 아파트만 시가총액 상위 100개만 골라서 한 거니까 그냥 좀 비슷하게 반영을 하지만 좀 세. 국토부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11월, 12월은 약간 버텨. 그리고 1, 2월 달에 하락을 해. 그 다음에 3월 달에 대선 효과로 살짝 반등하고 4월 달에 뜨고 그러다가 5월 달에 급락을 한 게 나오거든요. 6월 달도 좀 하락한 게 나와요. 이거 물가지수 반영 안 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심리지수가 여기 보세요. 빨간 거 이렇게 계속 빠지잖아. 이거 KB 데이터 넣은 거예요. 계속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물가를 반영하면 확연하게 빠지는 게 보인다니까. 잠깐 5월달에 4월달에 반등하는 듯 하다가 더 박살이야. 특히 5월달에 제가 얼마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아마 이제 그 낙폭이 점점점 커진다고 아마 시세도 나올 겁니다. 왜?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매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추세가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집주인들도 그 중에 꼭 팔아야 되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낮춰서 이제 매도를 해놓는다고. 그래도 집 보러 안 와, 지금. 자, 그래서 25개구, 365개 단지 55만 세대인데, 이 정도면요, 서울 아파트의 45%를 차지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세대수예요. 왜? 시가총액이 크거든. 고가 아파트에다가 대단지니까. 자, 이거는 명목이에요. 자, 왼쪽은 서울 25개고 오른쪽은 경기도 11개 지역.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꺾이는 모양들 보이죠? 다 꺾이는 모양 보이죠? 여기에 물가를 반영하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게. 특히 지금 살아있는 동네는 용산구, 지금 용산구도 보합으로 떨어졌다며요. 얘도 약간 주춤하더라고. 그 다음에 서초구는 아직도 이렇게 우상향이에요. 근데 강남구도 지금 이제 전고점 못 넘고 있어. 명목 지수가, 아니 실거래가 지수가, 실질지수. 그 다음에 특히 송파구가 제일 많이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강동까지 같이 따라 내려가고 있죠. 물론 노도강은 진작부터 꺾여서 급락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뭐, 10%, 20%씩 다들 하락했어요. 1년 전 가격으로 다 돌아섰다니까? 경기도 11개 지역 중에서도 성남 분당 정도만 살아있고, 아니면 저 군포 3번도 좀 덜 떨어지고, 나머지 안양 평촌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원 광교 급락을 하고 있고요. 하남, 경기 하남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수지도 끝까지 버티다가 올 1월 달부터 이제 급락으로 돌아섰어요. 못 버틴다니까? 실거래가 지수가. 자, 막대 그래프를 보면 5월까지는 물가를 반영한 거고, 거래가 거의 다 이제 신고가 다 되고 있어서, 특히 송파구 폭락하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강동구 폭락하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하남도 한 3등으로 떨어졌죠? 이게 같은 세트라고.
강동구 아니 송파구 빠지면 강동구가 한 달 정도 있다, 한두 달 있다 빠지고 또 한두 달 있다가 하남까지 같이 빠져요. 세트로 물려가 항상. 왜냐면 같은 생활권역이거든요. 그런데 6월 달은 아직 신고가 안 됐지만 그래도 플러스가 좀 꽤 섞여 있어요. 양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성동구, 중량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조금씩 플러스야. 아직 실거래가가 신고가 몇 개 안 돼서 6월 달은 아직 지수로 말할 수는 없고요. 자, 이거는 부동산원 지난 주말 데이터거든요. 오늘 발표한 거는 내일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요. 어쨌든 지난주 것만 봐도 서초 용산 플러스죠. 부동산원. 근데 이 용산도 보합이래. 그리고 서초도 아마 상승폭이 좀 줄었을 거야. 그리고 송파, 강남구도 거의 약보합권이기 때문에 강남 4구도 하락했다고 나오잖아. 합치니까. 나머지야 전부 다 하락이고 지금 유일하게 플러스인 동네가 서초구 말고는 없대요. 이건 지난주도 이 정도인데 이번 주는 더 심해졌나 보지.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빨간 게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 내일 입력을 하면 이게 더 떨어졌다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0.0이거든. 얘는 마이너스 0.01에서 지난주에 마이너스 0.01로 0으로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03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네요. 점점 낙폭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다 맞죠? 그 다음에 거래를 보면 지난달은 1684건 신고돼 갖고 한 1700 몇 건 되겠네요. 남은 날이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 6월달은 아직 이제 한참 신고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406건이 신고됐는데 이 중에 135건은 LH 매입 임대주택건 매매 건수여가지고 그걸 빼라 그러면 그래도 한 250건 정도 되죠. 완전히 죽었어요. 특히 3, 4월 달에 거래가 좀 반짝하는가 했더니 그래도 2,000건을 못 넘더라고. 근데 5, 6월 달에 거래가 다시 급감을 해. 제가 매일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알아요, 이거. 자, 까만색이 지난달 겁니다. 지난달 거, 5월 달 거. 월 주중에는 잠깐 거래가 많이 되는 듯 했어. 그러다가 다시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면 지금까지 신고된 건 1684건인데 시뮬레이션 하면 1768건으로 한 1000건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 보여요. 아직 한 일주일 넘게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여기 툭 튀어오른 거, 요거는 이거는 제가 시뮬레이션은 뺐어요. 총합계에서는 넣었지만 뭐예요? 매입 임대주택. 이게 동작구였나? 그랬죠? 그리고 이걸 시뮬레이션 하면 1399건밖에 안 돼. 이거 웬일이니? 1500건도 안 될 것 같아. 이거 넣는다고 해도 다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6월달 이제 7월달 가면서 아마 실거래가가 아니면 더 2차 급락이 올 수도 있어요. 거래가 이제 실망 매물,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를 많이 걸었을 거예요. 다주택자 투기 세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준다고 하는 게 파격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조금 흉내만 내는 거? 그리고 풀어줘도 소용이 없죠. 대세가 이미 꺾였는데. 자, 일단 여기 매달 거래되는 거 보니까는 원래 5월 달부터는 거래가 폭발했다고, 과거에. 근데 거래가 줄는 거 보세요. 1768건 5월 달, 이번 달은 1399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줄어. 지금 3, 4월 달에 거래가 늘 때, 야, 이거 5월 달, 6월 달 되면은 한 2000건 되겠다 싶었는데, 다시 줄어, 다시. 즉, 시세를 리딩하면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두 건, 서초구에 뭐 40억짜리가 8억 올랐다더니, 압구정에 60억짜리가 뭐 17억이 올랐다더니,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야.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기자들 자꾸 그런 거 갖다 샘플을 갖고 오는데, 그거 좀 불만이에요. 자, 전세는 넘어갑니다. 별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자, 그리고, 20년 동안에 보면, 금액대별로 옐로우존, 핑크존, 그린존, 즉 9억, 15억, 그걸 경계로 한 거.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는 저가 아파트는 다 꺾였다니까. 국토부 실거래가지도 까만 선도 꺾였고, 거래가 이렇게 줄는데 되겠어요, 그게? 거래가 이렇게 줄는데 거래 대금도 줄고. 그리고 연 단위로 묶은 거래량을 봐도 바로 위에 있는 2017년이랑 2016년을 보면 이때 상승할 때잖아요. 5,000건이 아니라 10,000건이 넘어서 다. 여기도 5,000건이 아니라 다 14,000, 12,000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 5,000건이 문제가 아니라 2,000건도 못 넘어. 이것을 무슨 상승을 바래요. 거래가 급감하던 2007년도 8년도랑 비슷하네. 이거 이렇게 거래가 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줄고. 여기도 이 당시로서는 여기서 막 7,000건, 15,000건 되다가 갑자기 4,5,000건 되면 거래가 바닥난 거거든, 이거. 내가 볼 때 이 후유증 되게 심할 거예요. 거래가 안 되면서 빠지는 거. 나중에 투매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년 동안, 요 빨간 게 100인데, 이제, 빨간 경계선이 100이에요. 100 위는 뭐, 화랑이고 100 이하는 이제 침체 국면이에요.
여기서 빨간 점선은 감정원의 부동산원의 매매 수급 지수. 얘도 지금 100 미만으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동이 약해. 얘는 약간 보수적으로 짓게 한다고 부동산원 직원들이. 근데 요 초록색은 KB 부동산 사람들이 입력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엄청 올라갔지. 이거 보세요. 여기 몇이야? 뭐 140 몇 144까지 올라가, 아니 154까지 올라갔어. 그랬던 게 100, 지금은 뭐예요? 100 미만으로 떨어지더니 이게 50대까지 떨어졌어. 한참 놀았어. 그러다가 잠깐 대선, 여기 이게 대선이거든요. 대선 이후에 잠깐 반등해갖고 60을 넘는 듯 하더니 취임하면서부터 다시 꼬꾸라져 봐갖고 5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37이야. 지난주에 39.4였는데 이번 주에 37.4로 더 떨어졌어. 근데 이거 앞으로 더 떨어져요. 계속 제가 이거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이게 20년 동안 보면 버블세븐 무너지고 나서 반등할 때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했다니까. 이 바닥까지. 여기 그 뭐라 1층 지하실 뚫고 땅굴 파고 내려간, 지금 아직도 안 왔어. 여기까지 떨어져. 이거 이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돼.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KB에서는 아직도 오른다고? 그거는 진짜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네, 아유, 자, 됐습니다. 자, 이거는 맨날 방송하는 거지만 작년 10월 달에 상수치고 지금 빠지는 거 국토부에서 공인한 거예요. 그리고 3, 4월 달에 잠깐 반등했다가 5월 달에 또 급락, 특히 5월 달에 급락하는 거로 나와요. 아마 10년 내 최대 하락이 나올 거예요. 5년. 지금 제 차트로도 그렇거든요. 5월 달에 급락한다고. 왜? 5월 달에 왜 급락했냐면 요 그 9년 동안의 상승 추세대를 깨부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작전 세력이 들어갔다고 봐요. 이 작전 세력은 아파트를 올리는 작전 세력도 있지만 내리는 작전 세력도 있다고 봐요. 알고 보면 같은 세력이야. 이익 실현하고서 이제 주가 부동산을 폭락을 시켜서 5, 6년 후에 7, 8년 후에 반토막 이상 난 상태에서 다시 매집을 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 또 돈 벌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강북구의 아파트가 1억 2천짜리가 한 7년 8년 만에 6억이 됐어. 그러니까 1억짜리가 6억이 됐다고 창동 주거 17단지가 그래요. 제가 샘플로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1억짜리가 6억이 됐어. 근데 그럼 곱하기 6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작전을 몇 년 있다 또 해먹었는데 그게 계속 6억에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66에 36. 창동 주공 17단지를 6억에 사갖고 17억에 만들 수는 아니 66에 36억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6억짜리를 2억 3억까지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2억짜리는 한 10몇 억을 만들 수는 있거든. 그러면 어차피 6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폭락을 시켜야 돼. 저는 그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주식시장에 그러거든요. 그게 5월 9일날 투매가 나온 게 특히 잠실 이쪽 아파트들 있잖아요. 5월달 투매가 나서 그것도 날짜가 5월 9일이야. 같은 날이야. 그리고 또 가격들도 이상한 가격을 해놨어. 제가 막 증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그것도 의심스럽게 아니 그렇게 폭락할 수도 있어. 우연히 뭐 같은 날 폭락시킬 수도 있지. 투매해갖고 아니면 자전거 돌려갖고. 근데 그 엠바고를 5월 24일날 풀었다니까. 5월 24일날 한꺼번에 신고됐어요. 그 신고가 안 되고 5월 23일까지는요. 5월달에 상승으로 나왔다고. 상승으로 3, 4, 5월달 연속으로 상승 나왔다고. 근데 5월 24일날 동시에 한꺼번에 왕창 신고가 되면서 폭락이 되니까 5월달이 이렇게 폭락하는 걸로 나온다고. 이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즉 나중에 우리가 바닥에서 저도 아파트를 팔았잖아요. 언제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저의 계획은 2029년 8월에서 10월 그 사이거든요. 12월 연말. 그러니까 늦으면은 뭐 2030년으로 넘어갈 수 있지. 그때 분명히 막 투매가 나오고 더 빠진다고 그러고 난리 날 거예요. 그때 과감하게 사야 돼요. 왜? 작전 세력들이 물건을 뺏으려고 자전을 돌리면서 신저가를 계속 만든다고. 마치 올라갈 때는 신고가 만든 것처럼. 왜? 팔아먹으려고. 신고가 만든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단지까지 같이 올라가거든. 그걸 노린다고. 특히 분양 많거나 이럴 때. 자, 지금 상황이 2021년 10월달이랑 작년 10월달, 2006년 11월 버블세븐 상투랑 91년 5월달 노태우 대통령 상투랑 상당히 닮았는데 특히 91년 5월달이랑 상당히 닮았고 이때 8년이 빠졌는데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니까 3년 빠지다가 약간 반등하다가 IMF 맞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 전수조사한 뭐 KB나 이런 데 데이터 보면 이렇게 빠져가지고 87년 저점을 깼다니까. 실거래가 지수로. 명목으로도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91년 고점과 지금의 고점이 너무너무 똑같이 날아가고 있죠. 보세요.
어쨌든 2006년 7년 버블7 당시의 그래프랑도 상당히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하락폭 기울기가 더 커져요.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거든. 지금은 아니야, 안 빠져. 우리 동네 안 빠졌는데? 뭐 이러고 있다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실거래가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번 주도 올랐다 그러고, 또 부동산 사장님들이 좀 요즘 얼마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호가가 엄청 높아 이런다니까. 근데 실거래가는 계속 낮은 게 실거래가 돼. 그런 거 쉬쉬하지. 자, 이런 걸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목 복덕방 사장님들 너무하시네. 감정원에서는 4주째 낙폭 확대에 심리도는 37.4%로 추락인데 아직도 오른다고 하니, 그쵸? KBS 아까 봤죠? 아직 0.02% 플러스라고. 서울 아파트 누가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집주인들이 불러주는 호가, 그걸 가지고 시세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는, 그것도 또 KBS는 또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또 그걸 또 시세를 또 만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복덕방 사장님들이 바꿀 생각 없고 KB가 바꿀 생각 없다면 우리 시민들이 깨어서 그런 걸 믿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실거래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엇이었습니다. 항상 방송 보실 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덕담도 해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요. 율무차 후원, 커피 후원 다 좋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